자, 이번 시간은 이름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고요. 자, 이름 정의가 뭔가 그리고 어디다 써먹는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름 정의하는 방식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름 정의한다 그러면 어느 범위부터 뭐 B15셀부터 B19셀 사이의 이름을 판매 단가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요 범위, 판매 단가가 있는 여기서부터 이 범위를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해서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름 정의할 부분, 우리 이름 정의는 하나의 셀에 대해서도 해줄 수가 있고요. 두 개의 셀, 세 개의 셀, 내가 이 범위를 통째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일정한 범위, 얘를 하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이름 정의를 해서 사용하게 돼요. 자, 이름 정의는 요 이름 상자에다 써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을 먼저 잡고 이름 상자, 여기 이름 상자죠? 여기 클릭. 자, 그러면 여기 블록 설정이 됐으니까 뭐 지울 필요도 없이 바로 이름 정의할 그 문자를 써주면 돼요. 얘는 판매 단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판매 단가 하고서 반드시 엔터 키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엔터 딴 눌렀을 때 이 글씨가 가운데로 딱 와야 돼요. 자, 빈데 딱 클릭하면 셀 주소가 나올 것이고요. 이름 정의를 제대로 했으면 여기 드롭다운 버튼 요 삼각형 쫙 누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했던 판매 단가라는 게 보이죠. 자, 여기 1 붙여놓은 것은 제가 여기다가 미리 이걸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범위를 판매 수량으로 이름 정의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블록 잡고 이름 상자에다 클릭, 여기다 판매 수량, 그리고 엔터 반드시 눌러주고요. 눌러서 글씨 가운데로 왔는가 보는 거죠. 자, 다시 눌러서 판매 수량 있나 보세요. 그리고 판매 수량을 얘를 선택을 클릭을 딱 하면 블록이 이렇게 쫙 지정이 되죠. 자, 얘도 블록 잡고 이름 상자 클릭하고 참가 인원이라고 쓰고 엔터 빤 눌러주고요. 자, 얘도 비율 블록 설정 이름 상자 클릭 그 다음에 비율 엔터 빤. 얘는 신청 수량으로 해보죠. 블록 범위 잡아주고 이 범위를 나는 신청 수량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해서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써먹어 볼게요. 자, 함수 같은데 바로 이 이름 정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커말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에 또 이 이름 정의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여기다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의 합계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는 sum, 자, sum 함수를 썼고요. 가로 열고 이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름 정의가 되어 있죠. 되어 있으니까 얘가 판매 단가라고 이렇게 글씨가 자동적으로 써져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요 판매 단가가 이 5개 요 셀이죠. 요 5개의 셀 범위를 넣어줘서 그거의 합계를 구해봐라 이런 의미가 됐다는 거죠. 자, 이름을 직접 쓸 수도 있어요. 자는 sum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드래그하지 않고 판매 수량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자, 이 범위 요 5개의 셀을 우리가 아까 판매 수량으로 이름 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니까 구해지죠. 자, 지금은 우리가 요 범위를 바로 여기다 썼으니까 큰 필요성은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맨 아주 원래 데이터보다 한참 그 뒤쪽에다 만약에 쓴다 그랬을 때 일단은 하고 sum 가로하고 범위 잡으러 일로 막 올라와야 될 거예요. 쭉 올라와서 다시 블록 설정을 쭉 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니까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이때도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름 정의를 해놨으니까 그냥 여기다 막바로는 sum 그다음에 여기다 그냥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바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누르니까 블록 설정하러 범위 설정하러 다시 원본이 있는 저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 아시겠지만 절대 주소로 우리가 이름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절대 주소로 해줄 필요가 또 없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함수 배우면서 한번 또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름 정의를 우리가 함수에 써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혹시 여기다 오타를 쳐가지고 이름 정의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름 정의한 거, 이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범위를 이렇게 잡고 여기가 뭐 in1인데 내가 여기다 in1이라고 이제 오타를 쳤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in1자를 쓸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바꿔주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수식 탭에 가보세요. 수식 탭에 가보면 정의된 이름 그룹에 보면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자, 얘를 눌러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통합 문서에서 이름 정의한 애들이 쭉 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편집을 눌러주는 거죠. 자, 편집 누르고요. 여기서 바로 이 오타 친 거 인원이라고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죠. 그리고 다시 닫기. 자, 블록 여기 해제했고요. 여기 다시 눌러보면 인원이 있죠. 얘를 선택하면 다시 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혹시 범위를 잘못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야 되는데 하나를 이렇게 빼먹을 수도 있죠. 블록을 잘못 잡고. 그러면 여기는 수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수량. 나중에 봤더니 이 범위를 하나 빼먹은 거예요. 그래도 역시 수식에 이름 관리자 여기 들어오세요. 그러면 수량 선택하고 편집. 지금은 이름이 틀린 게 아니라 범위가 틀렸죠.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 다시 이 범위를 여기까지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혹은 너무 많이 잡았을 때는 다시 드래그해서 제대로 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참조 버튼 다시 눌러주고요. 이렇게 하면 참조 범위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놓고 확인, 닫기. 자, 여기서 여기 눌러서 다시 수량을 한번 해볼까요? 수량, 그러니까 이렇게 셀이 하나 더 추가돼서 범위가 제대로 잡히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 관리자를 통해서 이름을 잘못 정의했을 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